외국인들에 비해 피부암 발병이 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피부암은 아직도 생소한 병이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에서는 17만 8,616건의 암이 발생되었는데 그중 피부암은 남녀를 합쳐 3,180건, 전체 암 발생의 1.78%로 발병률을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편이다. 피부암이 많이 나타나는 연령으로는 70대가 30.1%로 가장 높고 그 뒤로 60대와 80대에서 발병이 높다. 고연령자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피부암, 최근 들어 발병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도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생 원인이 많아져서 증가한 거보다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오래 살고 사람들이 암이 발생할 찬스가 증가하고 또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지고 그런 원인이 더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발과 전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암의 간악한 속성이다. 피부암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미 4년 전 다른 병원에서 흑색종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던 김연자 씨.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내과에서 검사도 다 하셨잖아요. 내과 선생님도 괜찮으실 거라고요. 저도 참 이게 뜻밖인데 이게 전이가 된 건데 피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근데 두 번 조직 종아리 뒷부분에 생긴 몇 개의 검은 점들, 악성 흑색종이 전이된 것이다. 지금 일단 피부에서 피부로 전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 도려냈던 주위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이가 발생했다는 건 항상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암이 그렇듯 전이 됐을 땐 처음보다 위험과 어려움이 따른다. 치료 방향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조광현 교수의 고민도 커진다. 김태민 교수님 환자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위에 재발한 거예요. 그 주위에 막 전이가 돼서. 그런 게 굉장히 드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내부에는 이상. 근데 피부에 그 주위에 막 까만 점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왔거든요. 그래서 조직검사에는 처음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좀 더 큰 거를 한번 띄워보니까 그게 전이야 암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피부의 경우 피부 조직은 표피, 진피, 지방층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흑색종이 생긴 세포 중에서도 원발성, 즉 처음 흑색종이 생긴 부위는 표피와 진피의 경계가 불분명한 모습을 띠는 반면 김연자 씨처럼 전이되어 다른 부위의 흑색종이 발병한 경우 표피와 진피의 경계가 뚜렷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며칠 뒤 김연자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성형외과 민경원 교수의 집도로 시작된 수술. 종아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흑색종을 중심으로 절제 범위와 깊이를 정해 피부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종아리 흑색종이 다발성으로 발생한 이 환자의 경우 암이 흩어져 있는 부위들을 모두 절제하는데 이때 얕은 층 근막까지 떼어낸다. 이후 피부 채취기를 이용해 환자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피부를 떼어낸 다음 절제한 종아리 부위에 봉합해 이식하게 된다. 김연자 씨의 경우 다행히 다른 기관으로는 암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 하지만 흑색종의 경우 피부 외에도 림프절이나 뼈, 간이나 폐 등으로 암이 전이되기도 한다. 검은 점 모양의 흑색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식을 위해 피부 채취기로 허벅지에서 얇게 피부를 떼어냈다.
이 환자의 경우 암이 발생한 종아리의 근막까지만 피부를 제거했다. 때문에 근육을 이식할 필요는 없어 얇은 피부를 종아리에 덮듯이 봉합하게 된다. 수술은 4시간 만에 끝이 났다. 그날 오후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다. 피부암의 병소를 확인하고 검사에 진단하는 것은 피부과의 몫이지만 수술은 성형외과에서 맡는다. 권혁훈 선생이 발표한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의 협진은 매우 중요하다. 컨서버티브하게 트리트먼트하고 있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남성의 성기에서 발생하는 유방외 파젯이라는 피부암 환자들의 사례. 파젯은 보통 여성의 유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암인데 유방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유방외 파젯이라 한다. 피부암은 모양이나 발생 양상, 병변의 위치와 분포 등 특성에 따라 병명도 다양하다. 그만큼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다. 피부암 중에서도 희귀한 이 암은 땀샘과 관련이 있다. 땀샘은 우리 몸 전체에 무려 200만 개에서 400만 개가량이 존재한다. 피부의 진피층에 자리 잡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얼굴이나 목, 등에서 분비된 땀은 에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것. 하지만 겨드랑이나 젖꼭지, 배꼽, 생식기 주위의 땀샘은 그와는 다른 아포크린 땀샘이다. 바로 아포크린 땀샘에서 발생하는 피부암이 유방외 파젯으로 피부암 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암이다. 조광현 교수는 매일 이 같은 희귀 질환 환자들과 마주한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상의부터 벗는 김성훈 씨. 2개월 동안 동네 피부과를 전전했지만 차도가 없어 결국 조광현 교수를 찾았다. 문제는 겨드랑이 부위. 피부는 벗겨져 벌겋고 염증에 진물까지 나는 상황. 일종의 암인 것 같아요. 근데 암인데 이게 나쁜 암은 아니고 피부가 이게 상피 조직하고 진피 조직으로 두 가지 있는데 상피 안에만 암이 있는데 아주 희귀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보니까 이런 환자를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두 번째로 봅니다. 오래 앓으셨죠? 그의 병명은 유방외 파젯. 희귀한 이 질병이 더 특이하게도 겨드랑이 부위에 나타난 것이다. 원인을 잘 모르죠. 원인을 잘 모르는데 주로 이건 남자의 사타구니에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피부에 땀샘이 있잖아요. 땀샘. 우리 겨드랑이에서 왜 암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샘에서 생기는 세포가 변해서 되는 거니까 굉장히 드문 거죠. 근데 또 의료진들조차 고개를 갸웃되게 만드는 희귀 질환들. 그것을 진단해 치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조광현 교수의 일이다. 이 굉장히 넓은 부위를 수술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에서. 그러니까 가장자리 어디까지 번져 있나 보고서 거기서 대체적으로 종양이 어디까지 번져 있나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다 띄고요. 아마 피부 이식을 할 것 같아요. 나쁜 암은 아니라 했지만 암이란 말에 이미 놀란 환자. 네. 피부암은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다. 이거 뭐 그렇게 대수롭게 않게 생각했는데 보통 땀나면 그렇게 생긴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네요.